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드디어 휴전이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오늘 아침에 진행이 되면서 39일간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일단은 정지가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본장 열리기 전에 7시 40분에 일단은 대대적으로 속보가 발생을 하면서 우리나라 장이 열리기 전에 일단 휴전이 발표가 되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침부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6%대, 하이닉스 7, 8%대 상승으로 갭을 떠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선물 지수로 보면 6%대 상승 출발이라 굉장히 좀 지수로는 시가 갭이 굉장히 떠서 출발을 하고, 당연히 건설이나 이런 쪽도 많이 뜨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장을 보면서 느낀 점은 제가 생각하는 그 상상 그 이상의 시장을 최근 계속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오늘 건설주, 그것도 대형주들을 일제히 상한가를 보내고, 현대건설을 장중 26%까지 올랐죠. DLENC도 장중 상한가 들어갔었죠. SK하이닉스 장중에 15% 올랐죠. 어느 나라에서도 사실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시장의 위아래 변동성이 무지막지하게 터져버리는 대한민국 시장의 흐름이 좀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아서 참 좋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으면서도 힘들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 요새 이제 양방으로 진짜 역배팅을 잘 하면,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할 때, 빠질 때 배팅을 하면 폭등의 이 단맛이 정말로 그 상상 그 이상의 시장의 반등과 상승이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보면서도 어안이 봉봉했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2주간의 휴전으로 인해서 호르무즈에 묶여있던 6,000척이라고 하던데요. 그 굉장히 많은 배들이 이제 시차를 두고 아마 통행이 재개가 될 것이고, 이란이 10가지를 이제 미국에게 휴전 안으로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서로 간에 그런 요구 조건을 서로 수령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휴전을 해놓고 그 수령된 10가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내일부터 4월 10일부터 협상을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슬라마드 협상이라고 해서 이제 파키스탄에서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핵 협상이죠. 농축 우라늄을 허용해라 이라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1차 2차 제재를 다 풀어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가 그냥 다 챙기겠다, 그리고 미국 니네 철수해라, 그 다음에 미사일 이런 거 우리 협상 조건에서 안 하겠다, 이런 내용들 10가지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아마 진통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만큼은 이제 막 휴전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아주 나이스하고 해피하게 그냥 종가까지 몰아붙여버렸던 하루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오늘은 완전히 시장이 리스크 온 모드로 달려갔는데, 그 리스크 온 모드가 주가가 8% 올라가니까 막상 고점에서 따라붙지 못한 게 오늘 조금 속상하고 좀 아쉬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 시간 휴전이 돼서 잘 된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방송 이어가도록 하죠. 드디어 터진 휴전에 폭등해버린 건설주와 실적으로 안도 랠리를 시작한 반도체, 시장 상승은 너무 반가운데 폭등보단 사실은 좀 천천히 우상향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오늘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장은 회복 국면으로 갈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 전처럼 막 폭락하기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건설주가 폭등했다, 그리고 상한가를 들어갔으니 내일 한 번 더 오르고, 그 동안 못 올라갔던 이제 재생에너지라든지 이 에너지 자립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올라갈 종목군들은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섹터 너무나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 어떠한 이슈로 또 증시가 또 빠지게 되면 또 올라가고, 빠지게 되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점차 소부장 종목군들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대형주하고의 키 맞추기가 일정 부분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체크하면서 좀 시장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보면 뭐 양시장 다 뭐 상승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하루였기 때문에 일단은 뭐 코스피 거의 7%, 장중에 코스피 100, 200, 8%, 그다음에 코스닥도 5%이기 때문에 그냥 뭐 말 그대로 폭등 마감을 했고요. 딱 4월달 한 달이네요. 4월 한 달 동안 지수 자체가 17%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일 하루 정도 더 올라가게 되면 6, 7거래일이죠. 6, 7거래일 동안 지수가 20%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수가 6, 7일 만에 20%를 상승한다. 하나의 이 코스피가 5천조 정도 되는데 1000조가 늘어났다. 더 갈 수 있을까? 좀 상승에 대한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피로감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약간 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갔을 때는 약간은 조금 주의를 하면서 좀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만큼 빨랐으니까. 그래서 뭐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뭐 그냥 들고 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신규 매수는 약간 조금 시차를 두고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뭐 양시장 거래대금 뭐 35조 오랜만에, 그 다음에 코스닥도 13조 터지면서 주요 아시아 증시 니케이도 5.3%에 중국 각각 전 세계 증시가 뭐 대폭등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트럼프의 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대만도 5% 가까이 오르면서 그동안 피해봤던 전체가 다 올라온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그간 바닥에서 샀던 개인들, 외인들, 기관들 들어오는 흐름에 대규모 매도를 해주는 것 같고, 좀 약간 좀 아쉽지만 선물에서 원래 외국인들이 장중 한 3조 6천억 정도 선물 순매수가 있었는데 종가에 한 2조 정도를 던졌기 때문에 오늘 단기 폭등에 대한 일부 차익 매물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장이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이 내일은 옵션 만기인데 이 파생 쪽에서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이 바닥에서 끌고 왔던 흐름이라면 원웨이로 그냥 쭉 당겨놓고 내일 상승을 만들고 뭐 목요일 날부터 시장이 좀 밀린다든지, 즉 상승의 피로감은 목요일 날부터 이어지지 않겠냐로 생각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날 미증시 장막판 드라마틱하게 반등하면서 마감되고 긍정적 분위기가 시장에 좀 있더니 한 20분 전이죠. 2주간 휴전이 발표되었습니다. 미장의 반도체 단의 구글과 브로드컴의 장기 파트너십, 인텔의 테슬라, 테라펩 참여 등 내용에서 긍정적으로 마감된 반도체 단이 오늘은 시장이 완전 리스크온 모드까지 더해지면서 코스피 지수를 장중 플러스 8%까지 상승시키며 올라갈 때나 떨어질 때나 엄청난 폭발력을 연일 만들어내는 증시 흐름입니다. 일단 2주간의 휴전, 뭐 내용은 뒤에서 보더라도 일단 이 부분에서 시장은 안도하며 국채 금리도 하락, 그리고 유가도 마이너스 15%대 폭락을 하면서 115불대 유가가 이제 95불까지 내려오긴 했죠. 단기적인 시장의 우려감을 일단 덜어내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호르무즈에서 200만 달러? 30억씩 받는 거는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장기적으로는 뭐 국제 유가에는 좀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에너지 자립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재료로 시장에 많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이어서 봐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사실상 전쟁 전과 지금 하나도 빠진 게 없습니다. 전쟁 전에 코스피가 이제 오버슈팅일 수도 있죠. 6,300을 다이렉트로 찍었을 때 흐름이니까 오늘 5,900포인트 어즘 왔으니 400포인트 차 6,000. 그러니까 전쟁 전의 흐름과 거의 비슷하게
반등을 해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천당 제약으로 인한 하락이 전체적인 제약바이오의 하락을 연동하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는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 코스피와 코스닥 약간 차별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과 닉스는 말 그대로 정확하게 지수와 동행을 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드리지만 반도체단의 종목군들은 실적에 대한 이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꺾이지 않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지기 때문에 설사 고점일지라도 박스권을 상당히 오랜 기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 과거 삼성전자 고점 쳐도 고점에서 8개월을 옆으로 끌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박스권 매매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신고가를 쳐버리면 그때부터 또 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봐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력 인프라까지 동일 선상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동의 휴전에 사실 그간 건설주가 상승을 안 한 건 아니죠. 지수 폭락에도 건설주 막 폭등하고 하면서 대우건설 오늘 보니까 저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최저점 기준에서는 500%가 넘었고 그냥 단순 연간으로 따지니까 490%가 올라오면서 올해 우리나라에서 계잡주 다 제외하고 계잡주 싹 빼고 여러분들 우리기술, 대한광통신, 그 다음에 대우건설이 상승이니까 이 상승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4개월이에요. 100일 만에 한 회사의 가치가 6배가 올랐습니다. 500%면 6배잖아요. 100%가 2배니까 2배, 3배, 4배, 5배, 6배. 대단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런 중동발 모멘텀, 원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폭등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까지는 제가 봤을 때 컨설주 즐겨도 된다. 오늘까지는 즐겨도 된다. 근데 막상 상한가에 들어가서 내일 한 번 더 뜨게 되면 퍼센테이지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대우건설이 20% 뜨면 100%가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600%가 돼버려요. 600%가 넘네. 26,000원이니까 600%가 훨씬 넘어버리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의 주의 구간까지 다이렉트로 왔다. 오늘 특히 임팩트를 준 거는 뭐 트럼프가 호르무즈 통행세 뭐 동의하는 거야, 큰 수익 생길 거다, 이란 재건 가능하다, 이 멘트까지 나오다 보니까 건설주가 더 크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네옴시스티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있었을 때 데모가 3연상 갖고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수많은 종목군들이 많았던 이 중소형주가 테마를 형성했던 거에 비하면 요즘의 시장은 완전히 정단판의 흐름 많이 보여요. 어찌 보면 ETF의 이 최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이 더 강력하게 들어오는 흐름이 연계되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의 랠레가 갑니다. 뭐 어찌 보면 이게 더 바람직한 시장으로 가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뭐 수혜가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더 가고 하는 게 맞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쁜 거 같지는 않네요. 이런 현상 자체가 나쁜 거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건설주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건설주를 들어가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먹는 거를 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많이 빠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대 전환에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사실 건설주도 건설주지만 이 미국 대미 투자 특별법에 이제 루지애나 주의 LNG 프로젝트를 우리가 참여를 할 거고, 우리뿐만 아니라 루지애나 주의 LNG 프로젝트에 일본, 한국, 미국 다 들어오기 때문에 루지애나 주의 이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강관 쪽이라든지 이런 파이프라인과 연계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쁜 선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까지, 내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NXT까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일단은 연계될 것 같아서 그냥 즐기셔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친환경 이야기했고, 내일 현대차, 기아 인베스터 데이가 있죠. 일단 뭐 오늘 뉴스 보니까 이제 SDV 컴퓨터 차량 내년 말에 본격 생산한다라는 내용인데, 뭐 이것보다도 이제 인베스트 데이를 하게 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시장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NXT에서 지금 계속 뭐 좀 움직이고 있는데 추세는 좋은 상태라 내일 그로 인한 추가 상승이 나올지 저는 뭐 따로 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뭐 그냥 지켜보고 있고요. 오늘 뭐 종목도 사지 않고 그냥 관찰만 하고
아침에 NXT에서 매매 좀 한 게 전부했던 것 같네요. 포지션 다 유지한 상태에서요. 자,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선물에서 연결 선물에서 코스피가 이때 선물 지수로 박스권을 돌파를, 그러니까 하락 추세대를 뚫고 이날 올라왔는데 오늘 7%가 올라오면서 선물 기준에서는 딱 저항권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로 주가가 더 올라간다면 918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코스피 지수로 연결해서 보면 6100포인트가 될 건데요.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바로 이거를 뚫고 신고가를 가기보다는 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 이후에 힘을 모아서 가면 좋은데요. 파동으로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쌍봉에서 뚫고 올라가면은 이제 뭐 삼성전자가 더 가면 모를까, 삼성전자가 더 가면 뚫고 가는 거고, 못 가면 볼린저 반드 상단에 맞고 떨어진다. 이 정도로 이제 지수에 대한 생각으로 좀 보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삼성전자 어느덧 삼성전자도 사실상 이때 하락했던 거 전부 다 되돌리면서 큰 변동성은 보였는데 위에까지 올라온 상태라 신고가까지 이 기세를 몰아갈지, 최근에 부쩍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줄어든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이닉스는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단기적으로 6000포인트 기대해 볼 수도 있는 흐름인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보다 오늘 삼성전기가 훨씬 더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시가총액 40조를 목전에 둔 상태고요. 오늘은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건설주들만 좀 보고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후발주 성격으로 좀 올라오면서 가장 강력하게 좀 올라오는데요. 어찌 보면은 중동에서 플랜트 수주로 가장 많은 게 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삼성 물산입니다. 그 다음이 현대건설, 현대 엔지니어링, 그리고 GS. 2021년도에 대우건설이 많았는데 사실 최근 3년 동안은 대우건설이 거의 밑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뭐 대우건설 상한가 넣기 때문에 뭐 나쁘다 하기는 어렵죠. 그냥 시장의 독보적인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어서, 네, 제가 볼 때는 시장의 독보적인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냥 올라왔다 생각이 들고요. 뭐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지만 뭐 24,800원 강력한 저항 구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 위에 올라왔을 때 돌파보다는 저항을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뭐 리포트들 나온 내용들 쭉 보면은 대부분의 지금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현재의 주가보다 다 아래에 있습니다. 왜? PBR 뭐 이런 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 넘어가 버렸어요. 왜? 글로벌적으로 PBR 이거 계산으로 지금의 우리나라 건설주는 이제는 조금 비싸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로는 좀 손이 잘 안 가는 것 같고요. 최근에 뭐 태양광이라든지 잘 올라오다가 뭐 OCI 홀딩스 뭐 여기에서 좀 3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 이런 구간들에서 바닥을 다지기가 나오는지 OCI 홀딩스, 뭐 SK 이터닉스는 좀 높은 것 같고, SK 오션 플랜트 좀 내려왔다가 뭐 여기서 바닥 다지는 흐름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닥 다지는 흐름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항상 이렇게 조단위 거래가 나온 다음에 예전에 하나 시스템도 작년일 거예요. 작년 폭등하고 나서 이거 다 되돌리고 그 다음에 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폭등하고 엄청난 거래 대금 실어놓고 그 다음에 올라가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런 쪽에서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 이때도 뭐 보면 뭐지,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도 이때 엄청난 거래 대금 터트리면서 올라왔다가 한번 기술적 반등 주고 좀 밀렸다가 다시 45일선이라든지 장기 평선 걸쳐놓고 대바닥 만들고 그때부터 장기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친환경 섹터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너무 좋긴 한데 이제는 조금, 네, 여기서 더 올라가면 좀 그러지 않겠느냐. 왜? 단기에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장기 평선과의 이격도가 여러분들 이격도가 너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격도를 계산할 때
보는데, 제가 오늘 차트를 돌려보면서 이제 여기서 좀만 더 올라가면 조금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격도가 벌어지면 이 이격도를 뭐 축소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짧아요. 그 기간이, 위에서 놀았던 기간이 뭐 45일선을 만나고 간다든지 뭐 이렇게, 그 왕년에 그 잘 나가던 에코프로조차도 그런 이격 조정을 보이고 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이격 조정이 없으면 사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이격 조정을 필히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이격이 너무 과하다. 뭐 3천당도 엄청 과했죠. 이격이 과하면 결국 이격을 좁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저는 좀 그런 우려감이 일단은 조금 듭니다. 그래서 약간 주의를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반도체들 많이 이제 그동안 못 갔던 종목군들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심택도 기판에서 후발로 좀 올라가는 부분에 오늘 거래 대금을 상당히 붙여놨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심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이라든지 모바일 쪽에 노출도가 큰 종목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캠2를 삼성전자가 다시 한다라는 걸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올랐다가 좀 빠지면 그 이후에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군들 다 회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도 안정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변압기 쪽도 괜찮고, 변압기 쪽도 이제부터는 시장에 조정이 나올 때부터 계속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속해서 홀딩해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지금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현대차 이제 인베스트 데이가 있는데, 뭐 저항권만 좀 보면서 대응하면 어떨까. 아침에 좀 빠르게 프리장에서 훅 하고 올라올 수도 있죠. 훅 하고 올라올 수도 있는데, 55만원 라인, 그리고 오토에버 올라오게 되면 위에 저항 있다. 43만원 라인. 그리고 현대무벡스가 오늘 굉장히 좀 세게 움직였는데, 내일 로봇주들 뭐 순환매 돌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반등 시켜 주는지, 뭐 이 정도 선에서 아마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맞다, 루지애나주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종목 중에 하나가 S&T 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종목은 몰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잘 지켜보고 보는 게 좋겠죠. 미국의 LNG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이 참가하게 되면 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S&T 에너지는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